이론적 내용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 드리겠는데, 이론적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 나오냐면 요약집에서 117쪽에 나옵니다. 117쪽이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서 밑에 보시면 3번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거기다가 적으세요. 소유권 개념. 법을 만든 취지는 소유권 개념으로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만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개념이다 라고 알고 듣게 되면 그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세법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세니까 사실상으로서 잔금을 주고 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에 소유권 개념이니까 원칙은 대금 청산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 되고요. 뒷페이지에서 위에서 기업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잔금을 언제 주고 받았는지 전두환 대통령처럼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서류 내밀죠. 서류 내미니까 뭐로 갈까요? 등기로 갑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해가지고 7글자 외울 겁니까? 등기 2글자만 할 겁니까? 어차피 여러분 시험이 객관식이니까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2글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니은에서 대금 청산 하기 전에 등기한 경우, 그러면 이미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넘어갔죠. 그렇으니까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나왔으면 등기다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기업 상속, 상속은 양도가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 볼 때에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하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를 빼야 되니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상속일 때 소유권은 언제 넘겨받을까요? 돌아가신 날짜,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되겠죠. 그리고 증여, 증여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 시기는요 어딜까요? 증여 받은 날 되겠죠. 소유권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2번 환지처분, 환지처분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죠. 양도가 아님으로써 왜 나왔겠는가를 볼 때 환지의 매각 그러면 양도입니다. 양도니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를 빼야 되겠죠. 취득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볼 때, 자,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밭으로 취득하였어요. 그리고 계속 보유하다가 대지로 환지 받았다. 그러면 양도가 아니죠. 취득 아닙니다. 그리고 대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서 팔았으면 양도죠.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여가 양도가 아님으로써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 갑니다. 취득 시기는 맨 처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 물어보면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환지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전자가 있어야 맞습니다.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장에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 물어보면서 전자가 없어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지 처분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 취득 시기는 환지 받은 날이다. 이러면 어떨까요? 전자 없죠. 틀린 겁니다. 환지 받은 날 그러면 여기 날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틀린 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자, 여기서 이만큼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만큼 받았다. 이랬으면 이게 바로 증환지죠.
증한지는 양도가 아니에요. 취득이에요. 그리고 이 증한지를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양도죠.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공법과 같습니다. 공법과 같으니까 끝말은 다음 날이겠죠.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나오는데 공고일이란 말은 맞게 줄 거니까 다음 날짜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환지 이 말이 나오고 뒤에서 증가 아니면 감소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다음 날 이러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증가 감소란 말이 환지에서 없다면요. 그때는요. 전 되겠죠. 이런 일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허가 받았음으로 인해서 사용하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밑에처럼 B번처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 이렇게 나왔으면 허가받지 않았음으로써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내용과 똑같은 뜻의 단어로서 나온 것은 사실상 사용일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상 사용일. 그 말이 없이 자가 신축 나왔으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경매일 때의 소유권은 언제 넘겨받을까요? 돈 줘야 넘겨받죠. 돈 줘야 되니까 경락대금 완납일 됩니다. 그런데 경매 나왔으면서 경락일 나왔어요.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돈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겁니다. 돈 줘야 되겠죠. 경락대금 완납일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돈은 다 줬어요. 돈은 다 줬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 다 준 날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언제 가져올까요? 완성 때 가져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서 대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완성일로 될 것이고 그리고 6번에서 어음은 돈 줬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결제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일로 갑니다. 결제일로 가지고 그리고 동그라미 7번 잘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7번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점유로 부동산 취득 점유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용은 시효취득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에 대한 내용은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된다는 것을 민법서에 배웠을 거예요. 그럼 20년간의 불로이득이 있어요. 그 20년간의 불로이득까지 전부 다 과세하기 위해서는 등기 날짜로 안 가요. 점유 개시일로 갑니다. 취득 시기를 점유 개시일로 해주면 20년간의 불로이득까지 다 과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 시효취득이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이에요.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이니까 기억하셔야겠죠.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말라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점유 개시 이 말 나왔으면 점유에 의한 취득 나왔으면 끝말은요. 점유 개시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기 할부 조건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기도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할부니까 분할하여서 지급하다가 여기서 완불 했어요. 그럼 대금 청산했죠. 그리고 취득하여서 보유하다가 팔았다. 그러면 대금 청산 되면서 요 보유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양도소득세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보유 이득을 길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크게 징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 앞에 소유권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소유권 단어로 가줌으로 인해서
보유 이득이 크게 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앞에서 배웠던 것이 대금 청산인 전에 등기했다. 뭐 들어갑니까? 등기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유이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금 청산인 앞에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 중에 빠른 날 갑니다. 여기에서 등기하기 전에 인도받았으면 소유권 넘어갔겠죠. 또 다시 인도받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 수익됨으로써 소유권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용 수익일, 인도일, 등기,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그 중에 빠른 날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은 인, 사, 동은 오래된 거 판다, 장기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인사동중 빠른 날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수용에 대한 내용도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 중에 빠른 날 갑니다. 소유권 단어니까 수용되기 시작하면 소유권이 넘기기 시작함으로써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등기 일 중에서 빠른 날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다만 소유권 소송 그 문장에서 요 소송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소송 단어 소송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언제 정해질까요? 판결 확정이 돼야 소유권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서 소송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확정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10번에서 취득 시기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선입 선출로 기억하세요. 먼저 취득된 자산이 선출 먼저 양도항수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1번에 대한 내용 포인트된 단어 있어요. 무효 판결. 무효 판결 이 단어는 꼭 줘요. 꼭 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초자가 있어야 돼요. 왜? 이 무효 판결이 양도가 아니죠. 양도가 아니니까 취득이 아님으로써 맨 처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이니까 그때는요 초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초 자산의 취득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 판결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자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취득 시기 의제해 가지고 날짜가 나오는데 이 날짜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읽기 싫다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론적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문제 보면서 숙달시킵니다. 179쪽에서 37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양도 시기 틀린 것 1번 대금 청산 날이 분명치 않은 경우 나왔으니까 등기 맞죠? 2번 증여 있으니까 증여 받은 날 맞고요. 3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수용 나왔죠. 수용 나왔으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 가야 돼요. 틀렸죠?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죠. 뭘까요? 등기 맞고요. 상속 개시일 맞고요. 뒤로 가셔서 38번 문제 이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나왔던 문제로서 소득세법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것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허가받지 아니하고 나왔죠. 그랬는데 뒤에서 추 사용 승인을 틀렸죠.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 틀렸죠.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사동 중에서 빠른 날짜 맞고요. 3번에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맞죠. 4번에서 상속 나왔으니까 끝말은 상속 개시일 맞고요.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환지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니까 증가 나왔죠. 그럼 끝말은요, 다음날. 맞죠? 만약에 여기에서 증가, 감소란 말이 없이 환지 이렇게만 나왔으면 전자가 있어야 돼요.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그래서 5번 내용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40번 봅니다. 40번에서 양도 소득세,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옳은 것 1번 장기, 할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 인사동,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 니은 증여 됐으니까 증여 받은 날, 소유권이니까요. 틀렸고요. 디귿 환지 나왔으니까 전자가 있어야죠. 그 문장 보니까 전자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여기처럼 다음 날이 나오려면 앞에가 증가, 감소 말이 있어야 됩니다. 환지만 나왔으니까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을에서 잔금 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완공일 가야죠. 그런데 대금 청산일 틀렸죠. 그리고 미음에서 경매 이 말 나왔으니까 돈 줘야겠죠. 경락대금 완납한 날 맞죠? 그 다음에 비읍에서 점유 취득 시효, 점유로 인한 취득 나왔으면 점유 개시일 맞죠? 미음 비급에 대한 이로서 답은 5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41번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될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 답이 되니까 그 내용을 안 보고 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줄게요.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시기 틀린 것 1번에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맞겠죠? 잔금 청산일의 뜻이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1번 맞고요. 이렇게 뜻으로 나온 것들은 다 맞게 적어져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증여 나왔으니까 증여 받은 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그 줄 끝에서 무효 판결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초 있어 없어요? 있죠. 끝에서 당초 취득일 나오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환지 나왔죠. 그리고 더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감소 나왔죠. 그럼 끝말은요? 다음날 맞죠? 5번 내용이 틀렸는데 5번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 옳은 것, 여기서 날짜 대금 청산일 나오죠. 10월 7일, 등기 날짜는 10월 10일. 그러니까 소유권은 언제 넘겨갔을까요? 10월 7일 날 잔금을 주고 넘겨받고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7일 날짜로서 답은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에서 양도 차익 또는 취득,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것 1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등기 맞고요. 증여 받은 날 맞고요. 3번 거기에 쭉 가니까 수용 나왔죠. 그래서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 수용 개시일, 등기,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 가야 돼요. 틀렸죠? 여기처럼 끝에가 확정일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소송, 소유권 소송 이 말이 있어야 돼요. 3번 틀렸죠? 4번 읽어보시고 5번은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니까 이때는 완성일 맞고요. 44번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식이 옳은 것, 거기에서 대금 청산 날짜는 분명치 않다 이랬으니까 등기로 가야죠. 등기 날짜 10월 15일 답은 3번. 45번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는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죠. 계산 구조 나왔으면 바로 옆에다가 적어서요. 적는 것은 차, 장, 소, 기, 과표라고 적어놓고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차, 장, 소, 기, 과표로 적어놓고 문제 보는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야 양도책 나오죠. 그럼 기억, 니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차, 장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겠죠. 그 다음에가 소, 기 기본공제 되겠죠. 그럼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금액 계산 산식.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계산 구조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차, 장, 소, 기, 과표 적으세요. 적어놓고 이제 봅니다. 거기 보니까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장기보유통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되죠. 그리고 물어본 것은 소득금액 물어봤죠. 그러니까 소자에다가 네모 쳐놓고 차익이 곧 뭐다? 소득금액. 그럼 차익은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그러면 답 나오겠죠. 답은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로서 2번 되겠죠. 참 문제 좀 안 좋게 만들어놨네요. 물어본 것은 양도소득 금액 물어놓고 선다 1, 3, 4, 5에는 과표 나오죠. 문제하고 선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고쳐주세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요. 그렇게 해줘야 선다 1, 3, 4, 5와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번에 대한 내용은 설명할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걸 설명하냐면 양도가액 설명해 주고요. 필요경비 설명해 줘야 이 문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온 쪽이고요. 또 이번에 개정된 내용까지 있으니까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